사기열전 27. 이사열전. 남의 신하가 되는 것과 남을 신하로 삼는 것은 다르다. 시황제 37년 10월에 황제는 세상을 두루 돌아보러 나가 회계산으로 해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낭리에 이르렀다. 성상 이사와 중거부릉 조고가 부세령의 일을 겸하면서 따라갔다. 시황제에게는 아들이 20명 남짓 있었는데 맏아들 부소가 솔직하게 간언하는 날이 많으므로 상군의 군대를 감독하도록 하여 밖으로 내보냈는데 목념이 그 군대의 장군으로 있었다. 막내 아들 호해는 황제에게 남달리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그가 따라가고 싶어 하자 시황제는 허락했다. 나머지 아들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7월 시황제가 사구에 이르렀을 때 명이 위독하여 조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적어 부소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군대는 목념에게 맡기고 함양으로 와서 내 유해를 맞이하여 장례를 지내라. 밀봉한 편지가 사자에게 전해지기 전에 시황제가 세상을 떠났다. 편지와 옥새는 모두 조고가 가지고 있었다. 시황제의 막내 아들 성상이사, 조고 및 시황제가 아끼던 황관 대여섯 명만이 시황제가 죽은 사실을 알 뿐 다른 신하들은 몰랐다. 이사는 황제가 밖으로 돌아다니는 중에 죽었고 아직 태자가 정식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비밀에 붙였다. 황제의 유해를 온양거 속에 안치하고 관리들이 정치적인 일을 아뢰고 식사를 올리는 것을 전과 다름없이 했으며 황관이 온양거 안에서 원만한 일을 결제했다. 조고는 부소에게 내린 옥새가 찍힌 편지를 쥐고 호해에게 이렇게 말했다. 황상께서 숨을 거두셨지만 조서를 내려 여러 아들을 책봉하여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맏아들에게만 글을 내렸으니 맏아들이 오면 곧바로 즉위하여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께서는 한 치의 땅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호해가 말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명한 군주는 신하를 잘 파악하고 현명한 아버지는 자식을 잘 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 아들을 왕으로 책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으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고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천하의 대군을 잡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공자와 저와 성상에게 달려있으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신하로 삼는 것과 남의 신하가 되는 것, 또는 남을 지배하는 것과 남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어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호해가 말했다. 형을 물러나게 하고 아우를 오르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조서를 받들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효성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의 재능이 보잘것없는데 억지로 남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덕을 거르는 일이므로 세상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을 테고 몸은 위태로우며 사직의 제사를 받들지 못할 것입니다. 조고가 말했다. 제가 듣건대 탕왕과 무왕은 각각 자기의 군주를 죽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어렵다고 할 뿐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위나라의 군주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지만 백성의 그 덕을 받들고 공자도 이 일을 춘추에 적으면서 효성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큰 일을 행할 때는 작은 일을 돌아보지 않으며 큰 덕이 있는 사람은 이를 사양하지 않습니다. 볼마다 각기 제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으면 백관들의 공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돌아보다가 큰 일을 잊어버리면 뒤에 반드시 재앙이 닥치고 의심하며 주저하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결단을 내려 과감하게 행동하면 귀신도 피하고 뒷날 성공하게 됩니다. 공자께서는 이 일을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호해는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아버지 죽음도 아직 알리지 않고 상례도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에 승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소? 조고가 말했다. 때가 때인 만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식량을 짊어지고 말을 달려도 때에 늦을까 염려됩니다. 후에는 이미 조고의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있었다. 조고가 말했다. 성상과 상의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공자를 위하여 성상과 의논하겠습니다. 조고는 성상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상께서 돌아가실 때 맏아들 부소에게 편지를 내려 함양에서 유해를 맞으라 하고 맏아들을 후사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 편지는 아직 보내지 않았고 지금 주상이 돌아가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맏아들에게 내린 편지와 옥새는 모두 호해가 가지고 있습니다. 태자를 정하는 일은 당신과 제 입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가 말했다. 어째서 나라를 망칠 말을 하시오. 이것은 신하로서 논의해서는 안 될 일이오. 조고가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 능력을 헤아려 볼 때 목련과 비교하면 누가 낫습니까? 공이 높은 면에서는 목련과 비교하면 누가 낫습니까? 원대하게 일을 꾀하여 실수하지 않는 점에서 목련과 비교하면 누가 낫습니까? 천하 사람들에게 원한을 싸지 않는 점에는 목련과 비교하면 누가 낫습니까? 맏아들 부소와 오랫동안 사귀어 신임을 받는 면에서는 목련과 비교하면 누가 낫습니까? 이사는 되물었다. 이 5가지 점에서 나는 모두 목련만 못하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이다지도 심하게 따지시오? 조고가 말했다. 저는 본래 하찮은 일을 하는 황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다행히도 형법의 담당 관리로서 진나라 궁궐에 들어와 일을 맡은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나라에서 파면된 성상이나 공신들 가운데 봉토를 2대에 걸쳐 이어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두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숭상께서는 서무명 남짓 되는 시황제의 아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맏아들 부소는 강직하고 용맹스러우며 남을 믿고 선비들을 떨쳐 일어나게 하는 분입니다. 만일 그가 즉위하면 반드시 목련을 기용하여 성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상께서는 결국 통후의 인수를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칙명을 받들어 호해를 가르치고 몇 년 동안 법을 배우게 하여 그가 잘못을 저지르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인자하고 독실하고 따사로운 성품을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인재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속으로는 분별이 있지만 말을 겸손하게 하며 예의를 다하여 선비들을 존경합니다. 진나라의 여러 공자 가운데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군주의 뒤를 이을 만한 참 인물입니다. 성상은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